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2022년 황명의 드림카페에서 첫 번째 손님으로 모셨는데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시는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아니요, 너무 기뻤어요. 또, 저기 내다 보니까는 눈이 송알송알 내리면서 내 발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오면서 마음도 환해졌어요. 네, 어떻게 반가운 손님 모셨는데 또 반가운 눈이 오고 있네요. 네, 그런가 네. 봐요. 선생님, 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시라서 그런지, 표현도 너무 멋지세요. 송알송알, 송알송알 눈이 내린다는 표현 참 멋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그럼 본인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요, 지금 101세 대신 시어머님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로 5세, 6세, 7세 아이들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 속에서 충, 효, 예를 들려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야기만 듣고도 자연히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찾아가서 아이들과 만나고 있답니다. 네, 선생님. 101세 시어머님 모시고, 또 실제로 몸소 본인이 효를 실천하고 계시면서, 아이들에게 충효 예를 가르치시니까, 효과가 엄청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제 마음에 있는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또 아이들에게 이야기 속에서 전달해 주니까 아무래도 저를 만난 아이들은 이야기가 더 쏙쏙 들어와서 충과 효와 예를 배우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말 그럴 것 같네요. 선생님, 101세 되신 시부모님을 모시기가 좀 어렵진 않으셨어요? 아휴, 어찌 어렵지 않았겠어요.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네. 사실은 101세 어머니만 아니고 2년 전에 99세로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두 분을 모시기 시작을 했죠. 근데 모시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어머니는 아무 시집살을 시키지 않으셨는데 나 혼자 시집살을 당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머니는 어머니 성격 그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그게 또 못마땅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속도 많이 끓였어요. 그리고 힘들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바로 그냥 종이에다가 글로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한편 생각하면은 내가 종이에다가 내 속마음을 다 일러버리는 것 같은 그런 걸 했더니 이상하게 내 가슴이 뻥 뚫리면서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글쓰기도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정말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어려웠던 점들을 그것을 다 글로 이렇게 승화시켜 가지고 선생님 또 시인으로 또 등단하셨더라고요. 네. 네, 글로 풀어내시다 보니까 또 그게 또 바탕이 돼서 시인으로도 등단하시게 됐네요. 네. 2008년도에 문학바탕협회에서 시부문으로 등단하신 거죠? 네. 네, 또 책도 내셨네요. 네, 2008년도에 등단하고 2015년도에 저 살았어요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저 살았어요라는 그 제목 자체가 어른들 모시고 저 잘 살았어요라는 뜻으로 그렇게 저 살았어요라고 이렇게 책 제목을 지어서 한 편 내놔봤어요. 네, 선생님 어쩐지 표현하시는 거나 말씀하시는 게 너무 이렇게 정서가 막 묻어나고 또 정말 이렇게 품위가 느껴지고 그랬는데 역시 또 그런 또 이력이 있으셨네요. 선생님 그러면 책도 내셨으니까 선생님 시 중에서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어른들하고 살면서 한 번씩 이제 모시고 시골에를 내려가느라고 시골에다가 집 하나를 마련해 놨었어요. 근데 그때 거기에서 쓴 글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럼 좀 선생님이 낭송 좀 해주세요. 네. 미안해. 시골에 둥지를 틀었다. 앙상한 나무랑 악수하고 나니 가시돋친 장미가 눈에 거슬린다. 제 멋대로 풀어제낀 초목의 격가지들 힘주어 자르다 보니 장미도 딱 걸렸다. 더 힘주어 자르니 여기저기 찔려대지만 질세라 악착같이 덤볐다. 철쭉이 곱게 피어 환호하고 보니 초라함은 금방인데 담장마다 붉게 물들어 눈길을 끄는데 빈 가슴에는 미안함이 가득 채워진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 녀석은 내 손을 잡지 않았기에 낯설었나 보다. 가슴 졸이며 집에 오니 붉은 송이 2개가 팔을 벌리며 활짝 웃고 있다. 네, 아 선생님 가지치기 하면서 느끼셨던 그런 마음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네네. 정말 그 표현한 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예, 그럼 다르기도 미안하고. 역시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감성이 시인의 감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선생님 그리고 시니어 모델로도 활동하셨어요? 시니어 모델은 2019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남편이 먼저 이제 연극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시니어 모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저도 도전을 했죠. 그래가지고는 강남 시니어 모델로 지금 한 4년째? 그래서 이번에까지 또 면접하고 올해도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도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는 1년마다 다시 뽑나요? 네네. 1년마다 또 뽑혀가지고 선생님 그러면은 어떤 활동들을 하셨어요? 모델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름은 모델이라고 하지만은 시니어잖아요. 시니어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방송에서 이제 그 배우 역을 많이 맡아서 해요. 그리고 또 나에게 또 무슨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에 대해서 이제 텔레비전에서 나가서 재연을 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나가서 하는데 하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저 이렇게 아팠어요 그렇게 하고 텔레비전에 나갔어요. 그런데 몇 년 하다 보니까는 저는 지금 아주 건강해졌어요. 그동안에 이제 건강 찾은 거죠. 그래가지고 나가니까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저렇게 하면은 저렇게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심어주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에서 부를 때마다 부지런히 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니어 모델로 등록하시면 네. 재연 배우나 뭐 엑스트라나 이런 걸로 출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재연 배우도 되고 엑스트라도 되고 또 나 자신을 직접 알리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은 네. 어디 편찮으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이 나이가 되면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아픈데 저도 이제 고지혈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많이 아프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이제 다 나아서 지금 깨끗해요. 그 다음에 보니까는 또 어쩔 때는 또 목이 아프기도 하고 또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다리가 아프기도 하고 우리 일반적인 그 연세 드신 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생각해 봤는데 와 감사하다. 나 아픈데 한 것도 없어.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좋아했거든요. 네. 아픈데 없어서 지금은 이제 건강인으로
건강한 사람으로서 이제 나가서 또 사람들 앞에 내가 자랑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아, 그럼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제가 71살이에요. 네. 선생님. 아우, 한 10년 늘리신 것 같은데요. 너무 젊어 보이시고 건강해 보이셔가지고 70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데요. 저도 제가 믿어지지 않는데 왜냐하면은 101세 어머니 섬기다 보니까는 저는 항상 새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제 나이 들어도 어색해요. 네. 이상하죠? 선생님이 아주 열심히 활동하시고 또 즐겁게 생활하시고 긍정적으로 생활하시니까 또 그렇게 젊음을 유지하시면서 곱게 그냥 나이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뭐 방송 출연도 많이 하셨겠어요? 네, 각 방송 출연 거의 다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작년 재작년 코로나 오기 전에 바로 그때 이제 어머님 모시고 KBS 아침마당에 나갔어요. 네. 그런데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 소문난 며느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님 모시고 가서 아침마당에서 또 많은 얘기하고 아무튼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는데 저는 깔깔깔 웃으면서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아주 좋아하시는데 며느리한테 이제 얘기하라고 이제 저쪽에서 아나운서가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며느리 자랑하느라고 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 이제 저 좀 합시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 어머니는 감사한 게 아주 이 며느리 자랑밖에 안 하셔요. 그러니 제가 살지요. 그죠? 네. 아니, 너무너무 지금 말씀만 들어도 너무너무 부러운 고부관계 같아요. 너무 부럽습니다, 정말.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 문학과 예술인협회 활동도 하세요? 네. 그거는 어떤 건가요? 이제 문학이면 문학이고 예술이면 예술이로 나눠지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문학과 예술인을 한데 포함해 가지고 문학과 예술인 협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또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모여서 글도 쓰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또 예술인들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같이 맛보면서 호흡하면서 지내는 그런 모임이에요.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주로 활동하시는 게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활동. 네네. 그 얘기 좀 잠깐 여쭤볼게요. 네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활동 어떻게 해서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한 30년 동안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디 인터넷에서 보니까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를 모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5기였어요. 그러니까 벌써 4년째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있었네. 그리고는 그 마감 3일 전에 그걸 알아가지고 급하게 그냥 원서 쓰고 해가지고 보냈더니 그래도 또 합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9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래되셨네요, 벌써. 네. 근데 이야기 할머니, 그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가 연간 한 1,000명씩 전국적으로 뽑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걸로 들었거든요. 네, 작년에는 1,300명 뽑았어요. 네. 1,300명 뽑았는데 수료할 때는 거의 300명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들어올 때는 1,000명 뽑았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는데 우리가 57세부터 75세까지 뽑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어갈 때는 합격만 하면은 하고 싶을 때까지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퇴직한 할머니들이 아이고 그 좋은 걸 어떻게 니네만 하냐, 우리도 하자. 그래가지고 항의가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5년으로 끊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한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10년으로 끊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 2년 남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지금 들어오는 분들은 이제 5년이면 끝나죠. 아, 그렇게 또 규정이 있군요. 네네. 네. 그럼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를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네. 참 저는 생각할 때 제가 어디 가서 봉사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문체부에서 그리고 또 국학진흥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에서 아주 1년에 3군데로 발령이 나요.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발령 난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그러면 일주일에 3번 나가죠. 그런데 할머니니까 많이 안 줘요. 많이 해야 1시간. 그리고 가까운 동네로 배정이 돼요. 그러니까는 예쁜 한복 입고 또 예쁜 가방 들고 그리고는 살랑살랑 애들한테 찾아가서 애들한테 가면은 애들이 그냥 콩자루 터지듯이 쏟아져 나와요. 할머니! 그러고 덤비면서 하마터면 그냥 옷가름도 다 이렇게 뜯어질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이제 앉혀놓고 춤과 효, 예가 들어있는 이야기를 하나씩 한 주에 하나씩 해주고 오지요. 그러면 아이들은 집에 가가지고 그런데요. 너무너무 할머니 재밌다고 그리고 이야기 할머니 좋다고 그런데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뭐라신 줄 알아요? 아유 이야기 할머니 인기가 짱이에요. 아주 그 체육 선생님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영어 선생님도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요 이야기 할머니가 최고래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집에 가서 어찌나 자랑을 하는지 제가 생각해도 너무 흐뭇합니다. 아이들 기를 막 팍팍 받아오시겠어요. 네. 아이들한테 인기도 아주 최고 많으시니까 너무너무 즐거우시겠어요. 돌아올 때는 아주 콧노래를 부르면서 어지요. 너무 좋아가지고. 네. 선생님 그러면 혹시 이야기 할머니 저기 가서 아이들한테 해주는 이야기 잠깐 조금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바른말을 한 저기 맹사성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옛날에 맹사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맹사성의 아버지는 아주 공부를 많이 해서 나란 일을 많이 했어요. 맹사성도 아버지를 닮아서 공부를 많이 했죠. 그리고는 아주 시험에 합격해서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맹사성이 자기 고향집에 갔다가 오는 길에 주막에 들렸어요. 바로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더니 많이 쏟아졌어요. 맹사성은 빨리 주막으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주막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는 한 젊은이가 큰 대자로 누워가지고 사람들이 앉을 자리도 없는데 그 사람은 혼자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맹사성은 그걸 보자 기분이 나빠졌어요. 흠 하자 그 젊은이가 맹사성을 훌끗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못마땅한 듯이 말했어요. 어쩌다가 비를 맞았소? 비가 오니 비를 맞지 비가 오는데 눈을 맡겼소? 이 영감님이 보통이 아니네. 나도 저 영감님을 좀 골탕 좀 먹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젊은이는 맹사성한테 말했어요. 이보시오, 나하고 공당놀이 좀 해보지 않겠소? 아니 공당놀이가 뭐요? 내가 공으로 물어볼 테니까 당으로 대답하시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먼저 묻겠소. 어디 가는 길인공? 한양에 간당? 무엇하러 가는 길인공? 과거 보러 간당? 공부는 많이 했는공?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은 옳지 않당. 내가 좀 알려줄공? 아니 늙은이가 뭘 안다고 그러는당? 하면서 젊은이는 화가 나가지고 저쪽 방으로 가버렸어요. 네. 선생님,
막 제가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우, 정말 아이들이 얼마나 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이야기 할머니 쳐다보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이 막 그려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막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데 선생님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남편분이 좀 외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나와서 또 활동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 보면. 네, 아주 이제 남편도 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집에가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또 어떻게 된 일인지 아내 옆을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아. 그래가지고 날마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연극하러 가지 못하니까는 집에서 기타를 치면서 기타 치고 산에 다녀오고, 그리고 또 제가 이야기 할머니 나갈 때는 혼자 안 보내고 꼭 태워다 줘요. 그리고 1시간 동안 거기서 기타 치고 혼자 놀다가 내가 끝나면 또 다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로 발령 나도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데려다 주니까요. 아, 인고 부부시네요. 그리고 선생님 남편분도 연극을 하신다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해지고 네. 또 다음에는 한번 남편분도 모셔서 연극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그러게. 잘 들었는데요.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참 아름답다. 선생님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또 부부가 같이 다니시는 인고 부부 모습, 또 효를 다하고 있는 또 부모님 모시는 모습도 보기 좋고 아름답고요. 오늘 선생님 말씀이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신 분 같아요. 맞습니다. 아, 저 네. 아주 행복합니다. 네. 네. 오늘 나의 인생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강종림 선생님 삶을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경험담 이야기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선생님 인사하세요. 안녕히 네,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